자, 이제 9구단의 모델2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모델2 방식 적용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런 코드를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처리하는 게 좋다? 서블릿에서 처리하는 게 좋고, 이런 코드는 JSP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무슨 구조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반 나눠가지고 하나는 서블릿에서 처리하고 하나는 뭐 JSP에서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블릿은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일반적인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JSP는 얘는 HTML에 관련된 로직에 특화되어 있다. 그 차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JSP는 HTML에 관련된 로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블릿은 일반적인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배구 같은 거 배구 해본 적 있나요? 배구? 뭐 해본 적 없어서 상관없어요. 배구 이렇게 보면 매트가 있고 공을 이런 식으로 넘기죠. 그죠? 그죠? 이렇게 넘기고, 그러면 한 명이 공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거 토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공을 또 토스를 하면 그 사람이 뭐 스파이크 해가지고 뭐 공을 이런 식으로 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배구인데, 그런 것처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뭐 잘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바꿔볼 겁니다. 받고 응답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구구단 서블릿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하는 게 좋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서블릿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 구조를 좀 변경을 해볼게요. 뭐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어, 요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음, 일단 서블릿부터 변경을 해볼까요? 서블릿부터 간단하게 변경을 해볼게요. 자, 서블릿도 실은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 다 지우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RQ 처리는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 맞고요. 여기다가 이걸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리퀘스트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게 있습니다.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객체가 있고, 여기다가 REQ 한 다음에 get request dispatcher 라는 식으로,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여기다가 99단 2.jsp를 해볼게요. 99단 2.jsp, 그 다음에 request dispatcher에서 forward req rsp, 요건 외우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외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이어서 네가 해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변수랑 요 변수를 우리가 어디서 써야 돼요? 구구단 2.jsp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구구단.jsp 말고 구구단 2.jsp에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들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넘겨주냐면, 자, 내장 객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REQ 한 다음에 set attribute라고 있습니다. get은 가져오는 거고 set은 저장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리미트, 요 이름으로 접근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리퀘스트라는 내장 객체는 요 서블릿에서도 쓸 수 있고 JSP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를 이제 리퀘스트한테 이런 식으로 요청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카트를 끌고 와요. 이렇게 카트를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뭐 카트를 끌고 뭐 이렇게 이쪽 방향 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럼 이 서블릿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블릿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JSP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JS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카트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카트를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리퀘스트를 하는데 이 카트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여기다가 담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여기로 이동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중에 여기 담겨져 있는 거를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담아주고 뭐 꺼내서 뭐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요 리퀘스트에다가 담은 거예요. 이게 담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상화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머리 아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 구구단.jsp에게 얘가 아니라 이 녀석 JSP에게 나머지 작업을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리퀘스트에 정보를 담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퀘스트에 정보를 담는다. QEST.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구단 JSP에서 해당 내용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구구단 JSP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구구단으로 했을 때 요 요청이 어디로 가냐면 구구단 2.jsp로 넘어가거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구구단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구구단. 그러면 보이시나요? 여기 구구단 2.jsp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요청이 어디로 갔냐면 요 JSP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구구단 2.jsp라고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도 이제 RQ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RQ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뭐 set 그다음에 뭐 get set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단 여기서는 get int param 이거는 외부에서 파라미터로 넘겨봤기 때문에 get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서블릿에서 set을 통해서 지금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set을 통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해주면 되냐면 get 하시면 돼. get 하시면 된다. 리퀘스트 get attribute 이렇게 단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미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받아올 때 이 객체에서 담겨져서 이제 getset에 넘겨준 거 가져올 때 오브젝트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범용적인 전형수는 항상 오브젝트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꺼낼 때 형변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굳이 이제 파스인트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트로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인트로 꺼내와서 형변화 시켜서 담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미 가공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형변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파스인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올바른 형태다. 그치? 아까 배구에 대해서 예를 이제 배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왔어요.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배구공이 넘어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퀘스트 요청. 그러니까 서블릿이 적절하게 일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러니까 공 잘 치는 JSP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JSP한테 토스를 한 다음에 그 JSP가 이제 뷰라는 화면으로 이제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뭐예요? JSP는 잘 꾸며주는 역할. 그 다음에 서블릿은 잘 계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계산하는 역할. 이 녀석은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모델2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요 처리에 특화된 녀석이라 보시면 돼요. 계산을 해주는 녀석과 그리고 잘 그려주는 녀석과, 그러니까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모델2 방식이고,
이게 이제 스프링에도 스프링부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잠깐 다시 실행해 볼게요. 구구단 to.jsp가 실행 도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구구단 딱 치게 되면 보이시나요? 구구단 나오는 거, 그죠? 이게 구구단 to.jsp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죠. 단 3 해가지고 3단도 여러분 출력이 가능하고 뭐 리미트도 뭐 3, 그러면 3단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그냥 10이라고 만들고 그냥 REQ 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데이터가 뭐 A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얘가 변수명은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알아보기에 보통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지어요. 얘를 A로 했는데 뭐 다르게 지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헷갈려요. 자, 그러면 A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트 A는 뭐 이렇게. 나중에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A.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A가 넘어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A10 넘어오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문장을 입력받고 싶어요. 데이터를 받긴 받는데 만약에 문장을 받아요. 그러면 뭐 타이틀 제목이라 할게요. 제목. 이런 식으로 넘겨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스트링이니까 타이틀 이렇게 적어주시고 당연히 여기서도 인트가 아니라 이제 스트링으로 형변을 해줘야겠죠? 타이틀 스트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는 거예요? 타이틀을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껐다 다시 키우면 되고요. 구구단 점 보이죠? 제목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웠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실제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뭐 쓰고 강사님이 이렇게 썼나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다.